안녕하세요. 닉네임을 바꾸었습니다. 나이버 검색하면 유튜브 채널 칸칸이 몽땅 네이버로 채워집니다. 바꿔야지요, 뭐 어쩔 수 있나요? 새로운 닉네임, 이름에서 연금술사, 연금으로 술이나 사먹는다는 이름입니다. 하기는 이름이야 무엇이 중헌디. 오늘의 이야기, 인간이 만들어낸 디자인의 원형은 무엇일까입니다. 인류가 현재와 같이 번성한 데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디자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틀린 말 아닐 겁니다. 과학이면 과학이고 기술이면 기술이지 왜 디자인일까요? 인류가 사용하는 어떤 물건도 목적에 맞는 형태, 즉 디자인 없이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에 맞게 의도적으로 형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디자인입니다. 역사 일의 모든 물건, 도구들은 목적에 맞게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나 철학 등을 제외한 실용적인 부분을 본다면 과학과 기술, 디자인, 이 삼박자가 문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디자인 개념을 만든 도구는 무엇일까요? 요즘 말로 잔석기라고 하죠. 이 돌창이나 화살촉이 출현한 시기, 2만 년 전 9석기 후반 또는 중석기라고도 합니다. 사진을 보면 좀 조잡한 면이 많지만 곧 이어서 좀 더 완전한 형태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돌창이 왜 인류의 최초의 디자인의 원형인가? 그리고 이 돌창의 영향으로 인간 사회는 어떻게 변화했나? 지구 생태계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나를 오늘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 최초의 생명이 나타난 지 37억 년, 침팬지란 놈하고 인류의 조상이 분리된 지 대략 500만 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대충 맞는다고 치고 500만 년이라는 시간도 인간 기준으로는 매우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7억 년은 엄청 아주 오래된 시간이라는 거. 인류가 문명을 만든 시간 길게 잡아 6천년이니까 37억 년을 시계로 친다면 현재를 12시로 보았을 때 11시 59분 59초쯤에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어쩐 일인지 인류는 침팬지에 비해서 그다지 나을 게 없는 구질구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생 인류가 짜잔 하고 출현했죠. 학자들의 이야기대로라면 아마도 7만 년 전쯤 갑작스러운 기후 이상으로 인류가 몇천 명 안 남은 절멸의 위기까지 갔었다. 그리고 아주 좁은 피난처에서 오골오골 모여 살다 보니 사회성과 두뇌가 발달한 것, 즉 두뇌혁명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생 인류가 발현한 게 짧게 잡아 4만 년인데 그러니까 두뇌가 발달한 인류가 5만 년을 그냥 놀고 먹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최초의 현생 인류, 2만 년 전 요인간들이 갑자기 들고 나온 게 바로 잔석기, 돌창, 돌화살이죠. 그러니까 이 돌창 하나 만드는데 장장 500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잔석기가 이전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완전하진 않지만 필요에 따라 목적에 맞게 형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돌은 단단하다. 석기로 쓰인 흑요석의 경우에는 매우 단단하고 날카롭죠. 이런 사물의 지식, 사물의 물성을 파악한다는 것은 과학의 가장 기초 지식에 들어갑니다. 이런 지식을 이용해서 갈아서 도구로 구현하는 방법은 기술에 들어가죠. 그리고 사용자의 목적에 맞는 형태를 의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디자인의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물성을 파악하고 형태를 의도하여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류가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 돌창과 돌화살, 현재 우리가 볼 때 우습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창을 던진다든지 활에 화살을 재워서
당긴 후에 놓으면 화살이 날아간다. 이런 원리를 이해한 결과입니다. 재질도 그렇지만 이런 도구는 동물을 사냥할 때 두꺼운 껍질, 억센 근육을 잘 파고들 수 있게 그러면서 부러지지 않게 형태를 다듬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형태를 고안한다는 거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이전 인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생각할 근거도 없었는데 갑자기 머리에 번개 맞듯 번쩍하고 깨인 거죠. 이때부터 기술을 활용한 도구들이 각자 필요에 맞는 형태를 지니고 폭발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기원은 바퀴, 디자인의 기원은 잔석기. 이렇게 인간의 지식과 기술은 하나의 원형에서 점차 분화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물건으로 변해갑니다. 현대의 우주선과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요.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 잔석기가 구석기 말기의 자연 생태계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는 데 있습니다. 사냥에 좀 더 효율적인 잔석기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집단의 인구가 늘면서 새로운 사냥법, 모리 사냥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전체 대륙에서 대형 포유류의 시수가 급격하게 줄게 됩니다.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씨를 말렸어요, 그냥. 자연 생태계에서 인류에 의한 첫 번째 대멸종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이 그 많은 대형 포유류를 다 먹는다는 목적으로 그래서 잡은 게 아니어서 문제인 겁니다. 먹는 게 아니면 뭔 먹하 심정이 있어서 멸종시켰을까요? 이것이 참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요때 요 인간들이라는 게 머리를 쓰는 일 외에 또 하나의 특징을 발현하게 되죠. 바로 자랑질입니다. 나는 잘났어 정말. 나 엄청 힘센 놈이여. 나는 어디 내놔도 안 꿀린단께? 뭐 이런 거죠. 인류에게 이런 특징이 없다면 동물이나 지구 생태계, 인간끼리도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었을 텐데 그 시절 몇백 명 단위의 제법 큰 부족이라도 들소 몇 마리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텐데 요 인간들 오래 보관도 못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동물을 한꺼번에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 몰살시킵니다. 인간이 철학이니 윤리니 해서 고상한 채 하지만 지구 생태계나 다른 생물종의 입장에서 보면 화산 폭발이나 지진보다 더한 아주 큰 재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인간 사회가 발달하면서 지구 전체 동물종의 60%가 넘게 멸종시켰다는 학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때 사냥한 것을 기념하거나 기록하기 위해, 즉 자랑질을 하기 위한 암각화나 동굴벽화가 등장합니다. 얄탐이라 동굴벽화의 경우엔 그 자리에서 사냥한 모습을 보고 그린 것이 아주 확실할 정도로 생생하죠. 그런데 지 잘났다고 한 인간들 사실은 미래를 전혀 보지 못했어요. 아메리카 대륙에는 모리 사냥을 당해서 한꺼번에 몰살한 소, 말 등 대형 포유류의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잘난 인류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렸을 때는 몇몇 대륙에서는 대형 포유류가 아예 멸종한 다음이었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일부 대륙에서 발달된 문명이 일어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잡아먹을 동물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긴 시간 헥헥대며 노동을 해야지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농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이라는 굴레에 묶이게 되고 그 굴레로 만들어진 국가와 권력이라는 그런 존재에게 착취당하는 삶이 시작되죠. 그래도 대륙은 땅덩어리 넓으니 농사라도 지어서 먹고 살았죠. 좁은 지역에 갇힌 이스터섬 같은 경우 결국 인간도 멸종합니다. 그런데도 동물을 멸종시킨 이 자랑질 없어지지 않고 더 확대됩니다. 문명 자체가 자랑질에서 비롯된 것이 많거든요. 이 자랑질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하여튼 돌창이라는 디자인의 원형은 동물의 대량 멸종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최초의 혁명, 즉 인류가 농업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문명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요즘같이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때 인류 문명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 치어져 틀어져간 수많은 다른 생명들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인류의 미래도 지속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연금술사의 예담 세설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유용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람 부탁드립니다.